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누구보다 손흥민에게 엄격한 인물 손흥정. 아무리 몇 년 전 영상이라고 해도 이 당시 역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라 불릴 만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곳은 런던에 위치한 손흥민의 집. 그 많은 손흥민의 상이나 해트트릭 매치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곳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창고.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현관문 앞에다가 놔둬도 모자랄 정도인데 왜 이걸 창고에 보관하는 걸까요? 자, 그럼 손흥민을 만들어낸 최고의 지도자 지금 시작합니다. 1986년 현재는 울산 현대, 당시에는 현대 호랑이의 입단 제의를 받은 손흥정. 프로 데뷔한 해에 최전방 공격수로 출장하며 5골을 몰아치기도 하면서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그의 활약은 그를 국가대표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모든 축구 선수의 적,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1988년 현대 호랑이에 입단한 지 2년도 채 안 되던 시기에 끔찍한 부상을 당한 거죠. 그렇게 일화천마로 이적하면서 기회를 엿봤지만 손흥정에게 찾아온 아킬레스건 부상은 그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남은 선수 생활 동안 계속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2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죠. 그렇게 그의 선수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도 그가 가진 축구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는데요. 자신이 은퇴한 축구 선수로서 한국 축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유소년들을 가르치는 축구 지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죠. 그렇게 은퇴 후 월드컵과 분데스리가 축구 영상들을 보면서 연구에 몰두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손흥정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장 은퇴를 하고 나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죠. 당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와 같은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흥정의 가족들은 컨테이너에 살았을 때도 있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정에게 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하지만 손흥정은 이내 이 두 아들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죠. 두 아들 모두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당시 손흥민은 정말 축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 생기부에도 온통 축구 이야기밖에 없었죠. 졸업사진 역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찍을 정도로 축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처음 축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누구보다 반대했던 게 바로 손흥정인데요. 본인이 걸어본 축구 선수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식까지 이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흥정은 손흥민에게 2번이나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죽어도 축구를 하겠다. 손흥민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손흥민에게 축구를 가르치기로 한 손흥정. 그렇게 손흥민의 처음이자 영원한 축구 스승으로 지도를 해나갔죠. 하지만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였죠. 본인이 축구 선수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보니 자식에게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꼼꼼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그럼에도 손흥정은 최선을 다해 손흥민을 가르칩니다. 손흥민이 처음 축구를 시작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운동장, 그것도 흙바닥에서 축구 연습을 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손흥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흥정은 손흥민을 위해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학교 운동장에 소금을 100포 이상 뿌렸다고 하는데요.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도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효과적인데 매우 건조해진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땅이 덜 건조하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매년 선수 소금까지 뿌리며 아들 손흥민의 축구 훈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손흥민 혼자서라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와서 반경 10m씩 눈을 치웠죠.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훈련을 걸은 적이 없던 손흥민. 이렇게 손흥민밖에 몰랐던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던 훈련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기 훈련입니다. 나는 측면 공격수로 뛰는 프로 선수였지만 선수 한 명 제낄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전혀 없었다. 나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후회가 됐다. 그렇기에 손흥민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쳤다. 일단 먼저 공을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손흥정의 대표적인 기본기 훈련은 리프팅 훈련인데요. 킥, 드리블은 나중에 훈련시키고 리프팅 훈련에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완벽하게 익히고 나서야 드리블, 슈팅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슈팅 역시 손흥정답게 기본을 중시했는데요. 손흥정은 4개월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쪽 발당 공 500번씩 총 1000번을 차는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에 손흥민 선수 특유의 양발 슈팅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손흥정은 지금까지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게 기본기 훈련이다 라고 하실 만큼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데 실제로 손흥민 역시 무려 7년 정도나 할 정도로 이 기본기 훈련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겪은 손흥민 역시 기본기를 강조했는데요.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다음 걸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걸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기본기를 더 잘 준비한 사람이 더 잘 성장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손흥정. 하지만 그런 만큼 손흥민에게는 더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이런 아버지 손흥정의 훈련이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손흥정의 훈련이 얼마나 독했는지 의붓아버지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손흥정의 성격이 워낙 급해서 엎드려 뻗쳐를 시킬 시간도 못 참아서 그냥 때렸다고 하죠. 훈련 중에는 그냥 앞에 모여있는 공을 슈팅하듯이 찼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한 할머니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던 손흥민. 그때 손흥정이 시범을 보이던 도중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손흥민은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좋겠다. 아빠는 실수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이만큼 아버지의 훈련이 무서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엄하게 축구를 가르쳤지만 오직 축구만을 시켰는데요. 손흥민은 아버지와 훈련하면서 축구장에 떨어진 돌을 줍는다든지 아니면 축구공, 훈련 도구 같은 것들을 단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다고 하죠. 진짜 손흥민이 축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는 손흥민이 함부르크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손흥민이 매일 훈련을 나가면 아들의 방을 매일같이 청소했고 매끼니 역시 그가 차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아들에게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시켰는데 이 훈련들 역시 손흥민 옆에서 같이 했고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 운동 자세들을 연구해가며 좋은 것들만 손흥민에게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의 몸으로 임상실험을 하듯 손흥민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손흥정의 도움 덕에 예상보다 빠르게 터진 분데스리가의 첫 골. 그렇게 손흥민은 기쁜 마음을 안고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손흥정은 아들의 데뷔골을 기뻐하기는커녕 담담하게 안아주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제일 무서운 건 교만이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들떠서 밤새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내일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손흥민의 노트북을 뺏었다고 하죠. 손흥정은 이 당시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손흥민이 첫 골에 감정에 너무 휘둘릴까 걱정이었던 거죠. 결국 손흥정의 행동은 주위의 평가를 보지 못하게 한 조치였습니다. 관련 기사나 댓글 등 데뷔골 반응에 목말랐던 손흥민은 결국 숙소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1년 뒤에는 손흥민의 SNS까지 차단했는데요. 지금은 날 원망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지나친 간섭일 수도 있지만 어린 손흥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아버지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손흥민은 함부르크에 적응해 나갔는데요. 그렇게 리그에 적응해 나가려 하던 그때 손흥민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나이 18세. 당시 손흥민은 국가대표로 소집되었지만 어린 나이다 보니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정은 손흥민을 배웅하기 위해 찾은 인천공항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직 소속팀에도 적응하지 못한 아들을 대표팀에 차출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해달라. 아직 즉시 전력감도 아닌 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흥민이가 즉시 전력일 때가 되면 언제든지 부르며 오겠다. 손흥민을 위해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며 손흥민의 성장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흥정의 노력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당시 2011년 아시안컵으로 인해 소집된 이후 체중이 무려 4kg이나 증가한 것이죠. 저녁 경기가 되게 많았던 국가대표팀은 경기가 끝난 늦은 시간에 식사를 했던 건데요.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손흥민도 같이 식사를 하며 체중이 늘어난 것이죠. 경기를 뛴 선수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먹었지만 당시 손흥민은 그것을 모르고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체중이 증가해버린 겁니다. 결국 손흥민은 소속팀으로 복귀한 이후 벤치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심지어 손흥민을 향해 뒷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이제 끝이다. 실제로 손흥민의 에이전트 역시 반신반의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 하지만 손흥정은 아들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한국으로 못 돌아가겠다. 너무 쪽팔리다.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에 손흥민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가서 훈련을 3번 하려면 할 테니까 제발 한국으로 가자. 당시 어린 나이였던 손흥민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의 말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를 기다리던 건 지옥 훈련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를 하고 바로 훈련장에 가서 슈팅 1000개를 하고 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버지가 가르치던 유소년하고 훈련을 하는 등 휴가 기간 내내 고강도의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까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을 다 빼고 훈련도 거듭하면서 함부르크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일 수 있었죠. 그리고 레버쿠젠을 거쳐 이적한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수상했죠. 한국인 최초를 넘어 아시아인 최초로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은 이런 손흥민에게 아직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영상은 너무나 유명하죠. 심지어 최근 득점왕에 오른 이후 다시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만큼 손흥정은 축구선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겸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손흥민에게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겸손은 손흥정이 손흥민의 트로피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창고죠. 창고 안 박스에서는 톱 대회에서 해트트릭을 한 공 그리고 개인 수상 트로피 등등 잘 보이는 장식장에는 있을 법한 것들이 모두 창고에 있습니다. 손흥정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창고에 두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걸 밖에다 두면 많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오면 자랑하는 것 같고 티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일절 밖에 안 내놓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겸손함을 위해 트로피도 창고에 두는 것이죠. 이전 자신의 선수 생활에서 깨달은 것들을 손흥민에게 가르쳤던 손흥정. 이 부분 또한 기본기 훈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강조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손흥민이 수상한 골든부츠 역시 창고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손흥정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손흥민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창고인지 장식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창고에 있겠죠. 현재는 춘천에서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손흥정. 최근에는 런던의 토트넘 유스하고 교류를 하면서 5대5 친선 경기도 마련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 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축구에 있어서는 유소년을 정말 강조하죠. 이 춘천 손 아카데미에 갈 때마다 따뜻하게 모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2의 손흥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손흥정의 모든 것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